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한가한 연구소의 일희일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동 킥보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같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이런 영상을 올렸고요. 이때 소개해드린 제품 중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린 킥보드들은 모두 저렴하지만 사후 지원이 어려운 제품들이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안되니까 미리미리 고장나지 않게 준비해야죠. 전동 킥보드 이용 중 가장 흔한 고장 증상은 인휠 모터는 초기 불량만 아니라면 꽤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도 잘 관리하면 1, 2년은 그럭저럭 사용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타이어입니다. 달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펑크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도로는 공사도 많고 자동차도 수시로 지렁이 꽂고 다닐 정도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고민해보니 외국에서는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에 주로 사용하는 실란트라는 제품이 생각났습니다. 실란트가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는 제가 말로 소개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동차에 가능하고 자전거에도 가능하다면 그 사이에 있는 킥보드에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본격적인 실란트 주입에 앞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란트 구매 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가 튜브 타이어인지 튜브리스 타이어인지 확인해주세요. 제품이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튜브 타이어용을 튜블리스에 쓰든 튜블리스 타이어용을 튜브에 쓰든 큰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제조사에서 구분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튜브는 수영할 때 사용하는 그 물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바퀴가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분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는 튜브가 있고 오른쪽은 없네요. 통고무 타이어가 아닌 이상 타이어 안에는 바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튜브 타이어는 그 바람을 튜브에 가둬서 잡고요. 튜브리스 타이어는 타이어 안쪽에 공기 밀폐성이 우수한 이너라이너라는 고무층으로 타이어가 직접 공기를 가둡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동 제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대부분 튜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까 꼭 구매한 곳에서 확인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튜브 타이어라면 실란트 작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만 튜브리스 타이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일반 자전거라면 튜브리스일수록 실란트가 필수지만 전동 제품은 휠 자체가 모터이다 보니 튜브리스 타이어라면 훗날 타이어 교체 시 실란트 자국이 덕지덕지 남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기주입구에 대해 알아보죠. 이건 모양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주입구를 보면 아래 모양들 중 하나일 겁니다. 적혀있는 것처럼 던롭, 슈레더, 프레스타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던롭은 제외합시다. 일반 자전거에서는 사용하지만 전동 제품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던롭 방식은 공기압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의 전동 제품이 슈레더 방식인지 프레스타 방식인지만 확인해주세요. 실란트의 원활한 주입을 위해 밸브 코어를 빼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툴이 다릅니다. 대부분 겸용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미리 확인해서 나쁠 건 없겠죠. 오늘 사용할 실란트는 워호프 이너튜브 실란트 키트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다시 넣어야 하니까 펌프도 준비해주세요. 언제나처럼 당연스럽게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회사 제품도 사용법은 거의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실란트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밸브 코어 제거 툴을 함께 주는지 여부입니다. 이 제품은 키트이므로 같이 제공됩니다만 같이 주지 않는 제품이라면 밸브 코어 제거 툴을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통 인터넷을 구매하실 건데 제품 상세 설명이나 사용 후기 같은 걸 잘 살펴보세요. 제품 박스를 살펴보시면 바퀴 사이즈에 따라 실란트 권장 용량이 나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고요. 이 내용은 워호프 튜브 실란트 기준으로 타사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스에 스티커로 붙은 생활화학 제품 표시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식성 물질이라는 게 눈에 띄네요. 이 제품은 튜브리스에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의사항은 상식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을 꺼내면 실란트 300ml, 슈레더 프레스타 겸용 밸브 코어 제거 툴 그리고 고무링 2개가 들어있습니다. 고무링은 프레스타 밸브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밸브와 림을 고정시켜 실란트가 흘러나오는 걸 예방해줍니다. 제 킥보드는 슈레더니까 패스. 마지막으로 실란트 본품을 살펴보죠. 단지 실란트를 담아놓은 통이라고 보기에는 주입량 표시도 되어 있고요. 뚜껑이 슈레더 밸브 제거 툴이기도 합니다. 나름 디테일하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킥보드고요. 밸브 뚜껑을 제거하고 중심부를 눌러 공기를 적당히 빼줍니다.
이어서 밸브 코어를 제거해줍니다. 잘 보이라고 슬로우로 해봤습니다. 밸브 코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관해주세요. 밸브 위치가 바닥이 아닌 상태에서 주입구를 꼽습니다. 그리고 밸브 위치를 6시에 두고 실란트를 주입합니다. 제 킥보드는 12인치이니까 바퀴당 50에서 80ml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분리 후 물티슈로 밸브를 닦아주세요. 밸브 코어를 넣고 조여줍니다. 적당히 안 돌아가는 곳에서 스톱. 타이어 바람을 다시 넣어야겠죠. 공기압은 실란트 사용 전과 동일하게 잡아주세요. 적정 공기압을 모르신다면 타이어 옆면을 잘 보시면 최대 공기압이 얼마 PSI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든 전기 자전거든 최대 공기압에서 5에서 10 정도 빼고 넣어주시면 무난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브 캡을 닫아주면 앞바퀴 실란트 주입 끝. 뒷바퀴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제 펑크, 특히 사소한 실펑크로 고생하는 일은 한동안 없을 겁니다. 한동안 이유는 실란트도 시간이 지나면 마릅니다. 마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주기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동일 제품이면 좋지만 아니라도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튜브용인지 튜브리스용인지만 잘 확인해서 구매해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는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괜찮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